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올해는 사실 좀 이슈가 있었죠. 최저임금이 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되지 않고 직종별로 좀 차등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요. 2022년에 9,160원에서 2023년에 9,620원으로 5.02% 인상됐네요. 그리고 그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2010-580 200만 원은 넘었네요. 2010-580원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지금 요 2018년에서 2019년 요때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017에서 2018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18에서 2019년에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 이후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상폭이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저임금에 대해서 1급, 시급,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 40시간 기준이고요. 이거는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유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유수당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시급은 9,620원이고요. 8시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주유수당 포함한 11,544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하루가 그냥 8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8시간 곱하기 5 하니까 40시간이잖아요. 근데 주유시간은 주된 근로시간을 가지고 주유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유시간은 만근을 했을 때 일주일 만근을 했을 때 하루에 주유 시간을 줍니다. 주된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8시간 더하기 40시간 근무하는 걸 더하면 48시간이죠. 48시간으로 봤을 때 48시간 나누기 40시간 이렇게 보시면 48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100을 하면 0.012고요. 그래서 9,620원에 1.2를 한 겁니다. 그러면 11,544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게 시급이잖아요. 최저 시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최저 1급은 얼마냐? 그러면 9,620원씩 8시간 일하니까 9,620원 곱하기 8시간은 76,960원 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주유수당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11,544원 곱하기 8시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다? 92,352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럼 최저 시급, 여기는 최저 1급, 여기는 최저 월급이고요. 요거는 주유수당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시간은 아까 드린 대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럼 월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 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시급 9,620원 곱하기 209시간을 했는데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위에는 그 주유시간 포함된 거, 주유수당 포함 안 된 거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면 이 209시간 안 자체에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떻게 계산을 했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돈을 많이 벌고 싶겠어요? 적고 받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사업주라면 어떠시겠어요?
돈을 조금 주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 이분들이 두 분이 서로 나는 많이 줄 거야, 나는 뭐 조금 줄 거야 이러면서 머리 잡고 싸우겠죠. 그죠? 그럴 때 누가 나서냐?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너희가 둘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최저임금,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국가가 정해주는 거를 최저임금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적용 대상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지역에 구분이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은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가 병과 가능, 이거는 병과 가능이라는 거는요, 징역도 살 수 있고 벌금도 같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계약서라는 거는 갑과 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계약을 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죠. 하지만 최저임금은요, 이게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제가 그러는 겁니다. A씨,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 원래는 9,620원을 줘야 되지만 내가 요번에 9천만 원만 줄게요. 시급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우리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나머지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매달 9,000원씩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 입사할 때야 내가 무조건 입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9,000원만 주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갔습니다. 노동부에 가셔가지고 내가 9,000원만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9,620원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아이고 하면서 9,620원을 계산해서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9,000원만 받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아유 이거 저 받았으니까 처벌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분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적용 시점은요, 2023년 1월 1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직원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받습니다. 요때 여러분 이분의 최저임금은 2022년일까요? 2023년일까요? 예, 맞습니다. 2022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로한 시점이 2022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노동자가 신고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신고는 어디로 가야 된다? 사업장 관할노동지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상호간에 협의해도 소용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봉제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이 2022년 10월에 입사를 하셨어요. 10월 1일에. 그래서 이분의 연봉이 2023년 9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때 9,160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2023년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9,160원에 맞추고 우리가 계약한 건 2022년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인상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물어보시는데요. 혹시 최저임금의 판단 기준이 새해 전인가요? 새해 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대 보험료하고 건강국민 고용 떼고 그리고 갑근 주민세 떼기 전에가 새 전이고 그걸 뗀 이유가 새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게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가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새 전입니다. 저도 새 후면 좋겠는데 새 전이네요. 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이기 때문에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가산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 같은 거 제외됩니다. 가산수당에는요, 야간, 휴일, 연장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해당되는 거는요, 주휴수당은 아까 들어갔죠? 209시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정근로라는 거는요, 법정 근로시간으로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할게, 주 40시간 일할게,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그 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매달 받는 정기상여금과요, 복리후생비는 조금 다른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는요, 시급, 1급, 주급, 월급 단위로 정해야 돼요. 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요거를 좀 알겠는데요. 상여랑 복리후생비가 뭔지를 알고 계시죠? 상여는 매월 발생하는 상여금만 되고요. 복리후생비는 이 복리후생비는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식대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복리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상여금은 100분의 5,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1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 여러분 2018년에서 아까 위에서 보시면 2017년에서 18년으로 갈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2018년에서 19년도 많이 인상됐죠. 퍼센테이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했겠죠. 왜냐면 급여가 너무 인상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럼 좀 달래줘야 되잖아요. 너희가 힘드니까 내가 좀 너희가 예전에는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는 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었지? 이제는 이거를 일부는 산입해 줄게. 근데 보면 2019년은 100분의 25, 그 다음에는 20, 15, 15, 그 다음에 2024년은 100분의 0이죠. 여러분 실제로 가면 이게 점점 많아져야지 산입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여러분. 산입 제외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 즉 무슨 얘기냐면 100분의 5를 제외한 나머지 100분의 0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100분의 0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그 상여금과 매달 발생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범위는 알았죠? 그럼 이제 범위는 5% 그리고 2% 1%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의 기준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액이 뭘까? 모두 최저임금 2010580이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개인의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그 개인의 시간,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곱하기 그 해의 최저임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9,920원이 아니고 9,620원이죠. 자, 9,620원 곱하기 156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요 금액이 150만 720원이 나오네요, 여러분. 150만 720원. 자, 어떤 근로자가요,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15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곱하기 그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해주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타 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거기에 근로자 월소정 근로시간인 156시간을 곱해주면 이 시간이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산액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2010-580은 209시간을 계산을 해서 9,620원 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2010-580 이해되시죠?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에는요. 그래도 한
인상이 거의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순 없겠죠.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많이 완전 사라지고 그래서 경제가 좀 많이 활발하게 돼서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가요. 그 2023년 그 최저임금 계산식 일근제, 격일제 그리고 3교대식 모두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요 밑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카페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받아서 쓰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